네, 안녕하세요.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쯤 되면 아마 미 대선에 대한 이야기로 정말 박 터지는 갑론을박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너무나 시시하게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불과 며칠 전? 아니죠.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해리스가 출구조사에서 유리하다. 해리스가 의외로 지금 표심을 많이 얻고 있다는 뉴스를 본 게 몇 시간 전인 것 같은데도 말이죠. 일단은 개표가 시작하고 나서 이건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당선이 확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 대한 강세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지배했고, 또 해리스 덕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조정의 폭이 깊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우리는 항상 시장에 또 참여를 해야 하고, 그 참여한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이러한 변동성을 유리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유리한 혹은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이지은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듣고 가죠.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전까지만 해도 과연 누가 당선이 될까라는 그런 의문점에 시장의 수급이 해리스 쪽 갔다가 트럼프 쪽 갔다가 굉장히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트럼프 쪽이 우세하다라는 좀 확정 아닌 확정 유력시라는 그 소문이 나기 직전에 갑자기 재건과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암암리에 이제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투자자분들이 모두 다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우세하다라는 뉴스 나오고 뭐 거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장 막판까지 재건 관련된 종목들,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시세 흐름을 강하게 이어갔는데, 또 시간의 흐름을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쭉 빼버렸더라고요. 근데 이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맞아요. 오히려 새로운 수익 섹터로 부각이 되면서 어쨌든 재료의 신선도가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네. 그동안 우리가 트럼프 수혜주 했을 때 약간은 테마성으로 좀 분류가 되는 게 재건과 비트코인 관련주들이었는데, 이제는 우주항공 쪽이 공공연하게 새로운 이슈를 또 타고 오면서 이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시장에서 상당히 강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흐름이 시간에 고스란히 좀 드러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내일 과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본장에서는 반영이 될지는 장 초반에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내일은 좀 오전에 굉장히 혼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혼란스러운 시장의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오늘 하루의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줄을 제일 잘 선 남자, 일론 머스크가 네. 되는 것 같죠. 한 2주 전만 해도 트럼프에게 자꾸 저렇게 좀 유대관계를 갖고자 하는 게 굉장히 얄밉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근데 역시나 그의 선택이 또 옳았다는. 촉이 참 좋은 촉이 것 같아요. 좋은 거죠. 얄밉게도. 그죠? 그가 원하는 대로 지금 되면서, 지금 현재 시각 우리나라 기준으로 11월 6일 오후 8시 20분인데 테슬라가 프리마켓에서 14% 네.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차 전지, 전기차 모두가 상승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같이 봐야 되는 쪽은 알버말이라고 하는 이제 광물 쪽, 리튬 쪽인데, 또 알버말은 6% 급락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2차 전지, 전기차 때문에 오른다라기보단 일론 머스크가 줄을 잘 섰기 때문에, 그 줄을 잘 선 덕분에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방금 지금 이재현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주항공 종목군들이 최근에 움직일 때 우리가 눈치를 좀 챘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주항공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 몰랐던 뉴스가 아니라 과거의 뉴스에 어떻게 보면 리뷰였거든요. 맞아요. 계속해서 이제 리바이벌 됐었던 부분인데, 우주항공주들의 거래가 붙고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스페이스 X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어야 됐지만, 맞아요. 그것을 느끼지 못했고 이제서야 이제 그 퍼즐이 딱 맞춰주는. 신기할 정도로. 진짜 신기하게도 트럼프가
스페이스X가 직접적으로 지금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 산업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테슬라가 온전히 우주항공 쪽에서도 로봇 쪽에서도 이렇게 되면 FSD, 그렇죠. 자율주행까지도 거의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왔을 때 우주항공 쪽을 좀 바라본다면 어디를 봐야 하느냐? 최근에 컨텍, 인텔리안테크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일단 첫 번째 한국항공우주를 봐야 된다. 한국항공우주를 봐야 된다. 그동안에 올해 이제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주가는요, 대표적으로 잠시만요. 컨텍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를 보시면 딱 알 것 같아요. 그냥 흘렀습니다. 그렇죠. 네, 흘렀어요. 자, 우주항공청이 출시가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모멘텀이 있어서 잘 버텼거나 오히려 오르는 날이 많았었던 이제 올 초였거든요. 하지만 막상 우주항공청이 출발하고 나서는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쭉 빠졌어요. 그런데 최근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이런 기업들이 거래량에 붙으면서 상한가도 나오고 추세를 좀 되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눈치를 정말 빠르게 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채지 못했고, 그럼 지금이라도 봐야 한다라는 것 중에 저는 그래도 원픽은 한국항공우주밖에 없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봐야 되는 이슈 중에 또 특별한 이슈였던 부분이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동반하는 방산주들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는 뻔합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뭐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종식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동 쪽으로의 확전 혹은 이제 그 외에 불안불안하죠. 아무래도 과거 트럼프 일기 때 그가 한 행동들, 그가 한 언행들을 보면 뭐 아니면 도였습니다. 아예 윽박을 지르거나 아예 무시를 하거나. 근데 만약 윽박을 지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저기서 당연히 자국을 좀 지킬 만한 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녹아들다 보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렇게 종목들이 강했는데, 일단 저는 그들보다 왜 한국항공우주를 좀 선호를 하냐면 밸류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좋은 기업입니다. LIG 넥스원도 좋은 기업이고 현대로템도 여전히 수주잔고가 높습니다. 하지만 수주잔고 좋다는 것, 폴란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K2 전차에 대한 이야기, 천궁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미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모든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들이 한 번 더 올라가려면 뭐 트럼프가 됐느냐 해리스가 됐느냐 이것보다 새로운 나라와의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유럽의 폴란드밖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1차에 몇 대, 2차에 몇 대, 뭐 대수가 늘어나는 것에 좀 집중을 하면서 올라오는 경향이 좀 있었지만 이제는 저는 그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나라의 이야기가 언급이 돼야지만 현재 방산 3대장주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아니라면 조금씩 이들의 어떤 상승 한계치, 리밋이 조금 보이는 그런 구간대라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우면 한국항공우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그럼 그동안에 왜 못 올라왔나요? 뻔하죠. 인도네시아랑 그 전투기 개발하는데 뭐 인도네시아에서 뭐 반 대주고 우리나라도 반 대서 같이 하기로 했다가 안 됐습니다. 네, 100% 중에 30%밖에 안 됐고 또 그 30% 된 거에 대해서 인도네시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2조의 금액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30%만 주겠다. 30%만 주고 그 30% 된 거 가지고 가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와야 되는 돈은 안 들어왔고 정작 개발돼야 되는 일정은 뒤로 밀렸고 그러다 보니 다른 종목군들 역사적인 신고가로 갈 동안 한국항공우주는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어떤 악재들이 이제는 차트에 많이 다 녹아들었다라는 것. 지금부터 방산보다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2022년도에 기록했던 고점은 넘어갈 확률. 근데 이 고점이라고 해서 단어만 거창하지 얼마 남지 않아요. 5%만 올라가면 고점 넘어갑니다. 그러면 2년에서 2년 반 동안 지긋지긋하게 이어져 왔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만약 이날 거래량이 붙으면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강하게 날아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너무 무거워요 하시면
인텔리안 테크를 여러분들이 꼭 보세요. 인텔리안 테크는 안테나 중에 우리가 뭐 예전에 스카이라이프 시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지 속에 전형적인 안테나 모습 아닌가요? 이런 원형 쟁반에 안테나 피레침 있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탑재가 되는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만드는 안테나는 평면형 안테나.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컴퓨터 예전에 모니터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시죠? 뒤에가 되게 길게 나와가지고 뚱뚱한 모니터. 네. 그게 요새는 뭐죠? 딱 평평하게 LED, LCD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대형 안테나의 어떤 기술들이 평면형으로 압축이 된 안테나를 만드는 게 바로 인텔리안 테크. 이게 작아지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탑재가 안 되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탑재가 가능한 거죠. 과거에는 안테나 크기에 따라서 탑재가 되는 부분이 제한이 있다면 평면형 안테나로 공간에 제약이 없다 보니 어디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 우주항공. 당연히 우주항공. 여기에 조선. 그리고 항공 쪽에. 그러니까 군사적인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사업의 확장성을 키울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인텔리안 테크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주항공 쪽에서 중소형주를 보신다면 저는 인텔리안 테크를 한번 꼭 보셔라.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세트랙 아이라든지 뭐 AP 위성 같은 게 사실은 끼가 더 있죠. 특히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가장 강합니다. 10%대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익률 게임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세트랙 아이를 좀 선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해외 산업에 진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저는 인텔리안 테크가 지금의 가격은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5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흐름대로라면 일론 머스크가 정말 돈도 잘 썼죠. 그렇죠.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우주항공에 대한 뉴스가 막 쏟아진다면 저는 올해 하반기에 의외로 다크호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뭐 2차 전지, 뭐 신재생, 반도체가 아니라 우주항공 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럼 지은 대표님이 보시는 종목군들 중에 혹시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 있으세요? 일단은 오늘 HVM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그렇죠. 시세를 강하게 보였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2분기 때 당기순이 흑자 전환을 하기도 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는데 이 기업은 첨단 소재 개발을 해서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소재 기업인데 오늘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기업을 말씀드리려나 보다는 이 기업은 오늘 시간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내일 뭐 좋은 모습은 좀 예측이 되지만 저는 루미르라는 그 기업이 일단 이 기업도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 상대적으로 시세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내일 후발주로 좀 강한 시세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업은 좀 실적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은 우려는 되지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뒤따라갈 확률이 높고 이 기업은 위성 개발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국가 관련된 사업의 수주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쌓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에 뭐 실적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우주항공 쪽을 가리키고 있고 또 HVM이 너무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성격으로 루미르 쪽의 수급 쏠림도 좀 기대를 해볼 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일단 루미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항공 쪽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종목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과연 우주항공을 투자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선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테마주의 어떤 입장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종목이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리는 HVM이라든지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 테마적인 모습을 선호하신 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인텔리안 테크와 한국항공우주는
안정적이긴 하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상승 탄력을 크게 보여주기는 지금 어려운 그런 종목군들이라서 저희는 뭐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좀 넓혀드리고 좀 싶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의 어떤 종목군들도 그리고 수익률적인 부분의 종목군들도 있으니까 우주항공 이제는 가볍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판이 이렇게 짜여졌기 때문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체크를 해보는 건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 그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승인을 받아낼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특별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네이버 경제창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에 경제창을 치시고 들어오시면 FSD에 대한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가장 빠르게 좀 가이드 드리면서 그 뉴스에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뭘까에 대한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어찌되었든 일론 머스크가 줄을 잘 섰고요.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일단 1차원적으로는 우주항공이었기 때문에 우주항공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또 이제 체크를 해보면 자료부터 좀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완전히 막 갈리죠. 그러니까 트럼프 쪽의 건설기계 재건 원전 가상화폐 그리고 해리스 쪽에 좀 의지를 많이 했었던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는 급락. 정말. 급락. 네. 바이오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켜보는 상황. 그리고 뜬금없이 남북경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위에 계신 정은 씨가 자꾸 이제 관심을 좀 표하는 것 같습니다. 너네들 왜 우리 이야기 잘 안 해줘? 그러니까 너네들 지금 선거할 때 뭐 미사일도 좀 쏴주고 뭐 선거 전에도 쏴주고 아마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기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남부 경협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나? 저도 여기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간 외로 보시면 또 장중에 강했던 쪽은 시간 외로 약하고 네. 장중에 약했던 쪽은 시간 외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의 변동성의 모든 것을 이제 보고 모든 것을 좀 베팅하기에는 저는 위험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중립 지역을 잘 찾아야 하는데 저는 중립 지역을 보면 딱 한 군데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전력 설비. 그러니까 이건 해리스가 되었든 트럼프가 되었든 누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기업 우선주의잖아요. 둘 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자국 기업들이 지금 모두 하나같이 데이터 센터와 AI에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초격차 산업에서 조금 더 선두주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당연히 엄청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까지 해왔던 1기 때 해왔던 것들을 보면 지원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원한 사업에 견제가 들어올 만한 곳은 확실하게 죽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잘 골라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같이 살 쪽은 아무래도 전력 설비. 하지만 리스크는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 말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 캐시머니,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산업이 있다면 네. 그거는 적극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HD현대 일렉트릭 미국 내에 이미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LS 일렉트릭도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있고요. 이미 그들은 미국 내에서 증설을 하는 것까지도 마무리가 된 기업이 있죠. HD현대 일렉트릭 증설 마무리됐죠. 효성중공업은 내년에 이제 증설이 마무리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력 설비 쪽은 여전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HD현대 일렉트릭 오늘 윗꼬리가 달리면서 조정이 좀 나왔지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2차 전지주들 빠진 거 보면 이 종목군들은요 양반이죠. 네,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30만 원대 부근에 오게 되면 저는 HD현대 일렉트릭은 당연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 최근에 또 중소형 쪽에 보면 산일전기가 눈에 많이 띕니다. 네, 산일전기. 공교롭게 앞서 HVM, 루미르 제가 말씀드린 산일전기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이런 것들이 좀 트렌드화라고 좀 보시면 돼요. 아니 갑자기 저 사람들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을 보내? 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시장은 계속
뉴페이스를 좀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된 뉴스를 가지고 한 종목만 혹은 소수의 종목만 움직이면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새로운 쪽을 본다면 산일전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특수변압기. 특수변압기라서 재룡전기라든지 재룡산업, 현대 H전자일렉트릭 이런 것과는 조금은 다르다.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전체 매출의 70%가 이미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좋은 성과를 낼 준비를 다 마쳤기 때문에, 만약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기기주들이 부담스럽다, 너무 반복이 된다, 너무 울고 먹었다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이 산일전기를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전력기기 또 지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전력기기는 워낙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쵸. 섹터이고 지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전력기기 했을 때와의 시세 흐름들은 좀 달라서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정말 가는 종목만 가는 시대에 도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가 이제 제조업을 또 강국, 예전처럼 제조업 강국으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보통 이제 지금까지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제조업이 살았을 때, 화랑일 때는 전력 산업이 같이 뒤따라가는 흐름들이 보여졌다라는 이런 통계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추론할 수 있는 건, 전력 관련된 우리의 이제 인프라 투자가 이제 시작점일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더 커지는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기업들 좀 압축해서는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 봤던 기업 중에 이제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렇죠. 이 기업은 이튼과 같이 고객사를 이튼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고, 이튼과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저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좀 기대를 했는데, 최근 살짝 부진한 흐름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기업들 볼 때 고객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이튼을 고객사로 품고 있는 제일일렉트릭, 지금은 좀 느리긴 하지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전력이랑 요즘에 원전도 계속 같이 봐야 맞아요. 될 것 같아요. 원전. 오늘 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움직임들이. 맞아. 그래서 전력하면 뭐 원전도 같이 볼 수 있고, 지금 뭐 머스크도 AI 관련돼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와 관련돼서 지금 그 해결책을 원전이라는 이야기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도 저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주 얘기하니까 저도 드리는 이야기인데, 사실 원전주가 최근에 한번 휘청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본인들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니까 체코에서 뭐 약간의 드롭 형태, 조금은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뉘앙스가 나오는 뉴스가 나왔지만, 팩트는 그런 거 아니다였고, 그렇죠. 그리고 11월 달, 이번 달에 체코 분들이 우리 쪽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렸을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웨스팅하우스는 죽을 때까지 저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이 되어서라도 계속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너무 배 아프죠? 저기가 잘 될 것 같아? 아유, 가서 흙탕물이라도 좀 튀겨봐야지. 그런 마음이라서. 네, 그런 마음이라서 자꾸 그들의 하는 이야기에 너무 귀 기울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체코와 SMR인데, 일단 체코 거는 결국엔 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하지만 SMR은 지금 당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그때 당시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도 없으시면 기회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맞아. BHI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조정은 기회다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같은 궤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라, 저는 원전도 이건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재생, 풍력이라든지 태양광도 전체 에너지에서 비율을 보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우리가 원할 때 전력을 뽑아낼 수 없다라는 가장 큰 어떤 단점이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저는 원전이 지금은 가장 합리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 더욱이 전력을 만들었는데 쓸 곳이 없다면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인 겁니다. 전력을 좀 빨리 만들어내줘라. 우리 지금 많이 필요하다라고 아우성 치는 구간이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전력기기보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원전주들이 괜찮죠.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원전주들이 훨씬 더 낫다. 네. 분명히 전력을 생산을 하면 그 전력을 필요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고 보관을 해야 되는 배전, 송전, 전력기기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는 많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엔 이것도 에너지를 어느 쪽에서 만들어야지만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지은 대표님의 아이디어를 방송을 하다가 좀 받았는데 원전주를 보는 것도 괜찮다. 지금 보면 저는 항상 원전주 이야기하면 두 기업밖에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세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 BHI, 우진엔테. 여기 이제 G2 파워도 좀 엮이는 것 같은데 G2 파워는 사실 완벽한 원전 뉴스로 엮였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에너지 저장 장치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한 부분도 좀 엮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끼는 이쪽이 더 있다. 끼는 이쪽이 더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총이 너무 작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변동성은 좀 유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전력기기를 이야기하면서 원전주로 잠깐 빠졌지만 원전주가 더 좋다는 이야기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종목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 혹시 지은 대표님은 뭐 이것 외에 혹시 또 봐야 될 섹터나 봐야 될 종목이 있으면 어디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바이오 좀 주목을 바이오? 하고 있는데 바이오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바이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가 되긴 했지만 지금 우주항공이라든지 새롭게 시장에서 먹거리적인 측면으로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이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과연 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다시 바로 복귀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좀 눈여겨보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이야기 드린 종목들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괜찮은 종목들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도 좀 보면서 좀 더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던 종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안에서의 투자 기회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이제 대선 확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저는 바뀔 수 있는 부분들 그렇죠.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의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린 이 섹터 안에서의 기회 한번 찾아보시고 뭐 그 이후에 또 본부장님이 추가적으로 많은 종목군들과 섹터 아마 찾아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된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되게 되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과감하게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캐터필러. 그러면 우리나라의 캐터필러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딱 한 군데 있죠. 두산 밥캣.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인프라 쪽을 보신다면 오늘 장중에 HD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HD현대 건설기계 두산밖에 많은 기업들이 꽤 올랐어요. 꽤 올랐지만 일단 지금의 어떤 미 대선은 미국 본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본토에. 그러면 당연히 미국 매출이 많은 기업을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프라 관련주들이 거론이 되겠지만 가장 찐 수혜는 두산 밥켓일 가능성이 높아서 두산 밥켓 최근의 실적이라든지 어떤 지분의 문제는 오히려 이제부터는 매수의 찬스. 그래서 현재 구간이 지금 43,350원대인데 4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모아가도 불편하지 않는 가격대. 물론 이제 이 위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좀 속상하시겠지만 저는 충분히 두산 밥켓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럴 때 또 소테마가 잘 움직여서 마지막으로 게임 섹터를 한번 좀 훑고 갈게요. 일단 결국엔 11월 달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지스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쵸.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주는 최근에 또 중국 판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위메이드가 어제 움직일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코인 때문에 움직이는구나. 근데 막상 또 코인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이제 예전만큼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왜 오르느냐? 일단은 해리스와 트럼프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중립적인 부분에서 매출을 좀 과거보다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쪽 게임 그 중에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르라고 하는 IP가 중국에서 지금 매출이 꽤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당연히 낮다고 투자자분들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게임즈 안에서 위메이드가 좀 픽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크래프톤과
시프트업일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이 어느 순간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갈 준비를 딱 오늘 마치고 종가를 형성했더라고요. 이 흐름은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내에 뭐 37만 원을 아마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힘이기 때문에 저는 쫓아가실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크래프톤을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시프트업이 오늘 조정이 좀 나오긴 했어도 그냥 기술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의 조정이어서 재차 67,000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 기업도 저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지스타를 앞두고 가장 개인적으로 보는 종목은 웹젠. 네, 웹젠이 이번에 또 신작을 지스타에서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게임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메이드와 시프트업, 크래프톤, 웹젠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지금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방송에서는 하나의 섹터로 조금 심도 있게 깊게 좀 파드리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하나의 섹터를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서 매매하지 않으면 수익을 보기도 어려운 어려워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 그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힌트를 좀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 경제창의 유튜브 채널이 약간의 프로그램 코너의 개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개편 방식이라든지 일정 같은 경우에는요, 공지사항으로 저희가 업로드 드리도록 할 테니 공지사항 그리고 이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